자, 한국의 승리로 끝나버린 한일가왕전 2025. 하지만 많은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문경 가수의 통편집, 그리고 최종 MVP가 박서진 가수가 아닌 유다희 가수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맹렬히 비판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르의 불균형, 트로트 홀대 등 갖은 논란을 말해줬던 4%대의 시청률조차 잡지 못하게 되면서 이 한일가왕전과 현역가왕의 제작진인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인 서혜진 PD의 위기감까지 그야말로 폭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연말로 이어지는 현역가왕 3로까지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우선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충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 한국팀이 승리를 했다. 극적인 시청률 반등은 없어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기게 되고 말았다. 한일가왕전 5회 시청률은 4.7%로 집계됐으며 직전 회차 4.4%보다 0.3% 올랐지만 한일 탑7의 대결이 마무리가 된 5회차가 시청률 4%대에 머물렀다는 건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었다. 당연히 시청률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자, 하지만 이 세 번째 무대 강문경과 신의 재대결, 엔카를 골랐고 가사를 죄다 일본어로 불렀는데 강문경은 여기서도 패배하며 연전연패의 굴욕을 맛봤다라고 기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강문경 가수가 실력이 부족해서 패배했다라기보다는 연전연패의 굴욕을 맛보게 된 그 배경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한일가왕전은요,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극적인 무대도 많았고 매력적인 가수를 알게 되는 계기까지 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며 흥행에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강문경은 끝까지 전통가요로 승부를 걸었지만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트로트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또한 편파 판정 논란은 5회차까지 이어졌다. 유다희가 역주행 신화로 유명한 한국 가수 우주에 드로닝을 열창했지만 최수호에게 패배하며 또다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공정한지 이 논란은 방송 끝까지 사그라들지 못했다. 이번 2025 한일가왕전은 결국 장르의 불균형과 트로트의 홀대, 편파 판정, 그리고 트로트 팬덤이 좌우하는 투표 시스템, 나아가 심사위원의 자질 논란이라는 숙제까지 남기게 되었다. 이게 문제가 올 겨울 연말에 막이 오르는 현역가왕 3에도 내년에 한일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트로트 경연이 아니라 노래 경연을 표방할 가능성이 팬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역가왕은 트로트로 시작을 했지만 이젠 트로트가 아니라 대중가요를 포함한 평범한 현역 가수들의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문경 가수와 같은 정통 트롯만 부르는 가수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할 이유가 굳이 존재치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MVP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의 승리로 끝나게 된 한일가왕전2 시선은 MVP로 향하게 됐는데 유력 후보로 손꼽힌 박서진 논란은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MVP가 누가 차지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팀이 종합점수에서 앞서면서 한일가왕전에 2연패 달성을 성공시켰지만 일본팀은 연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현역가왕 3에서 한일가왕전 3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그림이 될 거냐라는 의문점이 제작진 입장에선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강문경 가수의 이 노래 무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이미 경연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회차 6회차에서 MVP 발표와 수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일가왕전의 경우 탑3 안에 2등을 차지한 김다현 양이 최종 MVP로 선정이 됐단 말이죠. 1등을 한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2등을 한 또 다른 가수가 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혜성 가수 같은 경우가 2등을 차지한 2위이지만 요번 한일가왕전에서는 유일하게 1승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3위를 차지한 애녹 가수에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기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애녹 가수가 아니라 아무래도 2연패를 당한 일본 입장에서는 MVP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년에 치를 2026 한일가왕전을 앞두고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선 MVP 배출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수별의 화제성을 보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에도 팬이 많은 일본 락그룹의 유다이를 비롯하여 별 마사야의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MBN 뮤직 기준으로 한일가왕전 전체 무대 영상 조회수 중 유다이의 노래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유다이 가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본 팀이 2연패를 당했고 뭔가 내년에 있을 한일가왕전을 위해서라도 이 그림상, 명목상 유다이 가수가 MVP를 차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만 박서진 가수가 단연 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 MVP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팬투표이기 때문인데 매일 3명씩 투표권이 주어졌고 한일가왕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가수가 많은 팬들의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 최종 MVP가 가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현역가왕 탑7 중에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가장 거대한 팬덤을 지닌 가수가 박서진 가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트로트 팬덤이 투표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지적이 방송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만약 박서진 가수가 선정이 된다면 비난도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패배가 더 많은 정통파 강문경과 진혜성 역시 팬이 많아 이들의 수상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워낙 트로트 홀대가 심한 대회라 전혀 다른 장르의 가수가 깜짝 수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동영상 조회수 탑을 달리고 있는 유다이를 MVP로 보는 국내 팬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강문경 가수도 점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팬덤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일가왕전 2 1회차 때부터 보면은 일본 가수의 타쿠야의 노래 영상 조회수가 24만 회, 애녹 가수의 조회수가 41만 회, 마사야 가수가 56만 회 정도 되는데 이 강문경 가수의 오라버니 노래 조회수 보이십니까? 71만 회입니다. 71만 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팬덤분들이 이 강문경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지 알 수 있고, 제가 이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에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평균 조회수를 놓고 봐도 강문경 가수를 주제로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적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면 4만 뷰 이상도 나오고요. 적게 나와도 2만 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강문경 가수에게 관심을 갖고 영상을 보는 분들이 팬카페 회원 숫자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드러나는 모습처럼 라이트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적인 영상의 조회수가 2위를 차지한 이 진혜성 가수의 영상 조회수보다도 못지않게 강문경 가수의 노래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쭉 올려보다 보면 또 다른 강문경 가수의 단독 노래 무대 영상 조회수가 있거든요. 진혜성 가수도 장난 아닙니다. 89만 회라는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많은 팬덤분들이 시청했기 때문에 저런 조회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쭉 올려보다 보면은 강문경 가수의 오사카 시구레가 22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유다이 가수가 147만 회지만 강문경 가수에게 승리한 마사야 가수의 노래 조회수가 21만 회인 걸 보면 이 강문경 가수가 사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조회수, 예를 들어서 신승태 가수 역시 사랑 그놈을 불렀던 노래 조회수가 13만 회에 불과합니다. 근데 신승태 가수 한 번 정도 패배하고 거의 다 승리를 했죠. 그러다 보니 강문경 가수가 사실상
이렇게 조회수가 적다라는 거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MVP 선정에 있어서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유다희 가수 또는 강문경 가수와 진혜성 가수까지 MVP 선정 논란에 함께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강문경 가수가 사실상 일본 공연에서도 제외가 되고 나아가서는 한일 탑10 쇼에서도 하차를 하면서 아마 강문경 흔적 지우기가 MBN 현역가왕과 한일가왕전의 후속 프로그램에서 이어지지 않느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편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김중현 다음은 강문경인가 최우진에게 버럭하는 인성 비판, 한편에선 현역가왕 제작진의 악마의 편집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굉장히 강문경 가수가 박자보다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최우진 씨에게 아니다. 스타일을 왜 자꾸 고집하냐? 박자가 있는데 최우진 씨는 그 박자에 맞게 부르고 끝에만 내 스타일을 넣겠다. 그러자 강문경 씨가 짜증이 나는 듯 나라며 벌떡 일어섰고 놀란 김준수의 표정이 굳어지며 강문경 가수가 연습실에 나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이 장면. 나중에 미안하다. 내가 욱해서 잘못했다. 라고 사과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뭐냐면 이번 회차처럼 출전 가수의 돌발 행동이 화면에 잡힌 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당시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된 화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강문경 가수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막 빗발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해당 장면에서 강문성 인성 이야기가 왜 나오냐. 저도 이 당시 때 영상을 다루면서 강문경 가수뿐만이 아니라 최우진 가수와 당연히 이렇게 감정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가수고 프로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근데 이걸 굳이 촬영해서 굳이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건 제작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장면으로 인해서 강문경 가수가 인성에 대한 비판 논란이 많았죠. 중요한 무대 연습을 하다가 선배로서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강문경을 깎아내리기 교묘하게 편집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볼 땐 별 상황이 아니었고 강문경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과까지 했는데 성질이 낸 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악마의 편집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심지어 이 당시 때 김중현 가수의 중요한 무대 영상을 재방송 또는 VOD에 누락, 통편집이 되면서 나중에 유튜브를 게재하는데 한참 지연된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강문경 가수에 대한 어떤 굉장한 홀대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만약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정말 유다희 가수가 MVP에 선정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MVP 논란뿐만이 아니라 강문경 가수를 둘러싸고 있는 서혜진 PD와 크리아 스튜디오 제작진의 많은 의혹들이 근거를 바탕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강문경 가수와 비롯하여 이 많은 한일가왕전의 이 편파 논란까지 야기시키게 된 이 현역가왕 한일가왕전 제작사의 대표 서혜진 PD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결국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라는 판단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이 서혜진 PD가 시청률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논란이 일었던 언더 15. 물론 맞고서를 하면서 전면 부인했고 우리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한 적이 없다. 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소송전에 참여를 하면서 이 서혜진 PD의 의견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 강문경 가수가 결국 자진 하차라는 미명하에 어찌 본다면 굉장한 부당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당함 속에 알고 보니 이 강문경 가수의 재계약 관련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혜진 PD가 강문경 가수가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현역가왕 본 시즌 때부터도 굉장히 편파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고 특정 가수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특히 현역가왕 시즌 1의 경우 여성 가수 린을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중에 하필이면 강문경 가수가 하차하면서 린이 MC로 들어오게 된 그 상황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혜진 PD가 언더15 방영 자체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엎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서혜진 PD가 사실 그 다음 시즌인 현역가왕 3를 위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강문경 가수와 결국 트레이드된 교체가 된 이 가수 린, 이들의 어떤 투입이 굉장히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였다. 가수 린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중적 팬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조치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린 가수도 굉장히 편파로서 올라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린이 들어가게 되면서 강문경 가수가 튕겨져 나오는 모양새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서혜진 PD에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한 달 미뤄진 현역가왕 3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탑10쇼 2가 진행이 되어야 이 한일가왕전 2가 종료가 되면서 바로 한일 탑10쇼에 박서진 가수를 비롯한 현역가왕2의 탑7 멤버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들로 주축으로 하여 시청률을 확보하면서 결국 현역가왕 3로 이어져야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언더15 논란에서 얻게 된 타격을 조금이나마 무마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이 언더15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한일가왕전 2와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 탑10쇼 2와 마지막 현역가왕 3까지 이걸 잘 끌고 나가야 하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보류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11월 18일 날 첫 녹화를 진행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 굉장히 제2의 박서진이 탄생할까 왈가왈가 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제2의 전유진, 박서진이 또 한 번 탄생할 수 있을까? 언론사의 취재 결과 현역가왕 3가 내달 18일 첫 녹화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본래 10월 달에 첫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선 1차, 2차, 3차가 차례대로 진행이 된다. 이번 현역가왕 3는 글로벌 K 현역 여제들이 출연을 하면서 시즌 1에서 전유진, 김다현,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 윤수연 등의 유명 현역이 함께한 가운데 과연 이번 시즌 3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출연진이 나오게 될지 시선을 집중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달 미뤄졌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15 논란 때문일까요? 기사에서는 첫 방송이 오는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12월 달에 현역가왕 3를 내보낸다면 경쟁사인 TV조선의 미스트롯4와 겹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현역가왕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방송 시기가 올 12월 달로 같아지면서 양사의 경쟁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이 현역가왕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미스트롯4와 더불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항상 먼저 방영을 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방영을 하고 그 이후에 미스트롯 또는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됐단 말이죠. 이건 현역가왕 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역가왕 2 때도 먼저 현역가왕이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트롯 3가 방영을 했죠. 그래서 뭔가 이 현역가왕이 끝나는 시기쯤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 시리즈가 방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전면전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가히 미스트롯과 한번 전면전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녹화를 미룬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때까지 현역가왕 시리즈는요,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게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소차까지 따라잡은 적은 있지만 결국 패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뭐 기존 TV조선의 시청자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혜진 PD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더 15 논란까지 제대로 잠재우지 못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현역가왕 3에서 또 한 번 미스트롯 4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들을 상대로 동남아 활동을 추진시켰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언더 15을 촬영했고 출연자들을 섭외하여 막대한 자본을 어디서 끌었었겠습니까? MBN도 투자를 했겠지만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상대로 돈벌이가 돼야 하는데 이제는 동남아 활동을 추진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까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뉴진스, 그 이전에는 피프티와 같은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속계약 해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방송도 방영을 못했는데 이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도 못하게 되어 돈벌이가 안 되면 이 크레아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공중에 돈을 엄청나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날리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굉장히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현역가왕 4, 아니죠, 미스트롯 4와 현역가왕 3의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미스트롯 4가 12월 달에 방송이 확정이 됐는데 이 미스트롯에서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시청률을 과연 미스트롯 4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김용빈 가수가 예고편에 등장을 해서 마치 다음 왕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설명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등장을 손비나 씨와 함께 했단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김용빈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는 항상 진선미에 들어갔던 참가자들이 그 다음 시즌에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땐 놀랍게도 현역가왕 3에 박서진 가수가 심사위원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니, 현역가왕의 시즌에 다른데요? 현역가왕 3는 여자 가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기억나시죠? 가수 린씨가 현역가왕 2 때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했고 한일가왕전에서도 등장을 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3에서는 이 박서진 가수가 아무래도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가수 린씨가 한일가왕전의 심사위원단으로 등장을 한 만큼 이 박서진 가수를 왜 내보낼 가능성이 높냐면 미스트롯 4에 김용빈, 손비나 이런 진선미에 든 가수들을 내보내게 될 경우 이 가수의 팬덤 분들이 미스트롯 4를 대거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가장 큰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앞당긴 이유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아무래도 무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스트롯 4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서사를 쌓아가는 중반 이후면 모를까 초반부에는 시청률의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경우 초반부터 현역 가수들이 나오다 보니 시청률 경쟁에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수를 든 겁니다. 초반부터 시청률에서 밀리면서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시리즈의 특성상 초반부에는 유명인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팬덤이 형성되지 않다 보니 초장부터 우리가 시청률을 이기고 가겠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박서진 가수를 심사위원단으로 내보내면서 이 가수들 팬덤의 시청률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서진 가수와 김용빈 가수의 팬덤의 시청률 경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서혜진 PD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앞에 말씀드렸던 언더15의 사태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가수와의 재계약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혜진 PD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강문경 가수와 강문경 가수의 소속사인 서주경 대표의 욕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서혜진 PD의 이 많은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의 행보를 보면 다시는 서혜진 PD를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서혜진 PD와 관계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만큼 조건적인 부분에서 과연 강문경 가수와 서주경 대표가 만족할 만한 답을 줬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이 서혜진 PD가 행보를 보세요. 지금 보면 출연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잖아요. 동남아 해외 활동을 종용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더15을 방심위에서 방통위에서 다 승인받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번 언더15 동남아 활동 추진 종용 역시 많은 분들은 서혜진 PD보단 출연자들에게 힘을 실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서혜진 PD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가수조차 시청률에 희생이 되면서 탈락할 것처럼 여러 번 위기를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초장부터 투입하지 않고 중간 투입을 하면서 먹지 않아도 될 비판을 굉장히 박서진 가수가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강문경 가수마저도 재계약 논란으로 인해 굉장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혜진 PD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많은 분들에게 응원보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강문경의 경우 한일가왕전 첫 번째 무대에 등장해 당신은 누구세요? 무대로 트로트의 맛을 알렸지만 34대 66으로 크게 패배를 하게 되었다. 진지함을 덜어내고 오라버니로 다시 승부에 나섰지만 역시나 76대 124점으로 대패하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우리 가수들이 트로트를 불러 모두 패한 것은 아니다. 박서진 같은 경우 1회에서 배띠어라를 불러 유다이를 꺾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 한일가왕전에서 트로트가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이 진혜성, 강문경 두 사람이 사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패배하다가 그나마도 진혜성 가수는 1승을 올렸지만 강문경 가수는 0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논란거리에 휩싸였죠. 이 당시 때 언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노래 장르의 문제가 아니냐.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불러서 승부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강문경 같은 경우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고 오로지 트로트 발성을 찾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 무대를 상상하기 어렵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어디를 가도 강문경 가수가 트로트 장르가 아닌 노래를 부른 흔적이 없다. 팬들은 그런 강문경이기 때문에 트로트가 아닌